스티브 잡스 이후 애플의 최대 고민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새로운 히트작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 등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성공시키긴 했지만 아이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낙점된 것이 로봇입니다. 애플은 넥스트 빅띵 로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최근 애플이 로봇공학 전공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2024년 8월에도 해당 분야 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는 소식이라 애플이 로봇공학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애플 매출 중 아이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매출과 판매량 역시 서서히 정체되고 있죠. 애플은 내부적으로 차세대 먹거리 분야를 자동차와 혼합현실, 스마트홈으로 나눠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 중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타이탄은 2024년 2월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같은 해 출시했던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건 스마트홈이죠.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접은 뒤 해당 인력을 대거 이동시켜 탁상용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권밍치는 애플이 미래 스마트홈 생태계를 고려해 휴머노이드와 비휴머노이드 로봇을 모두 연구 중이라며 애플의 주된 관심사는 로봇의 물리적 외관보다 사용자가 로봇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 몸짓, 시선 등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슬퍼 보일 때 그가 직접 슬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 로봇도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부분 로봇은 기능 수행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걷거나 물건을 집어들거나 탁구를 치기도 하지만 모두 딱 필요한 행동을 제대로 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로봇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음성을 통한 표현이지 움직임으로 구현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애플이 최근 자사 블로그에 공개한 논문 엘레간트, 비인간형 로봇을 위한 표현적이고 기능적인 동작 디자인을 보면 로봇이 기능 수행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더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엘레간트는 이러한 동작 설계의 프레임워크로 제안된 것인데요. 인간의 형태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을 넘어 의도나 주의, 태도, 감정 등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사용자는 기능적 동작만 수행하는 로봇과 표현적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을 각각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표현적 동작을 설계하려면 로봇의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로봇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설계했을 때 사용자들이 로봇을 보다 친숙하게 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위해 애플은 6자유도, 즉 6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로봇 팔에 붙어있는 탁상형 램프 형태의 로봇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픽사의 마스코트와도 같은 룩소 주니어와 꼭 닮았는데요. 비인간형 로봇의 대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램프처럼 보이지만 음성인식과 모션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고 카메라와 프로젝터 기능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조명을 비추거나 이미지를 비춰줄 수 있죠. 여기에다 애플 연구진은 머리를 기울이거나 끄덕이는 등 램프의 표현적 움직임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각각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로봇 프로토타입의 영상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영상은 사용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 조명을 비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용자가 손짓을 할 때마다 램프가 사용자를 쳐다봤다가 다시 대상을 비추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태도가 느껴지시나요? 다음 영상은 램프에게 너무 멀리 있는 쪽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해서 명령을 수행하는데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몇 번이나 쭉 늘려봐도 닿지 않으니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죠. 실패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절레절레 젓는 것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램프의 표현적 움직임을 기존 기능 중심의 움직임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사용자의 지시에 대한 결과는 똑같지만 표현적 움직임을 할 때 로봇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물을 마실 시간이라고 리마인드를 보낼 때도 그냥 조명을 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물컵을 슬쩍 밀어주고
또 물을 마시는 모습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은 뿌듯한 감정까지 표현하는 것 같죠. 두 가지 유형의 움직임을 본 실험 참가자들은 표현적 움직임을 하는 로봇의 감정이나 태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요. 기능적 동작만 수행하는 로봇보다 더 친숙하고 호감 가는 존재로 인식했다고 합니다. 마치 아기나 반려동물처럼 느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화를 주고받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 클 경우 표현적 로봇에 대해 훨씬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면서 춤을 추는 로봇이라면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죠. 엘레간트 논문이 비인간형 로봇의 움직임에 관한 논문이라면 인간형 로봇의 움직임에 관한 논문도 같은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모션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인간형 로봇이 보다 인간과 유사한 비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도록 설계하는 방법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제스처나 신체 움직임인데 기존의 로봇 동작 생성 방식은 인간의 미세하고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충분히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죠. 특히 인간형 로봇은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동작하지 않으면 불쾌함의 골짜기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연구진은 LLM의 맥락 학습 기능을 통해 로봇이 주어진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제스처를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루프를 구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열정적으로 풀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거죠. LLM은 이 사람에게 격려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학습한 사람들의 제스처 데이터를 참고해서 맥락에 맞는 행동, 즉 엄지척 모션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제스처를 인간 사용자들이 보면서 손을 좀 더 높이 들어올려 와 같은 피드백을 제공하면 동작을 반복 수정해서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로봇에게 어떤 행동을 시켰을 때 인간이 그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로봇의 손의 위치는 어디가 가장 적절한지, 또 속도는 어떠해야 가장 자연스러운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설계한 동작 데이터나 녹화된 모션 캡처 데이터를 활용한 것보다 비용이나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즉 로봇의 감정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LLM과 휴먼 인 더 루프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검증한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개의 논문을 미루어 보면 애플은 인간형, 비인간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생명체처럼 감정을 표현하고 의도를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스처, 시선, 몸짓 등 비언어적 신호가 중요한 연구 주제죠. 그런데 비언어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완벽하게 효율적인 동선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말에 삐진 척 고개를 돌리거나 신나서 꼬리를 흔드는 듯 하는 행동은 어찌 보면 기능 수행에는 전혀 상관없는 불필요한 동작이니까요. 그런데 왜 애플은 이런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애플이 가정용, 즉 일상에서의 로봇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해진 일, 시키는 일을 해내기만 하면 되는 특정 목적의 로봇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서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로봇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로봇이 보이는 비언어적 표현은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행동입니다. 로봇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불필요한 행동을 추가해 눈길을 끄는 것은 로봇의 명령 수행 과정도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레간트에 나온 램프 로봇의 경우 날씨를 물어봤을 때 창밖을 보는 신용을 합니다. 사실 날씨 정보는 그냥 불러와서 말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필요하진 않죠. 그런데 정보를 부르는 과정에서 몇 초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아무 행동 없이 멈춰 있으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는 행동을 하면서 정보를 불러오는 시간을 채운다면 이 모든 움직임이 마치 일부러 의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죠. 한마디로 기능 중심이 아닌 감성 중심의 인터페이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삼성이나 LG에서 선보이고 있는 AI 로봇 역시 감정 표현과 상호작용을 주요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음성이 아닌 움직임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는 크지 않습니다.
애플이 항상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인간과 로봇 사이 상호작용에서도 구현한다면 기존 스마트홈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든 스마트홈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애플의 로봇 연구는 초기 개념 증명 단계이며 2028년 이전 출시는 불가능합니다. 자율주행 전기차인 타이탄 프로젝트가 딱 2단계에서 10년을 끌다 사라진 전례가 있는 만큼 애플의 로봇 역시 실제 제품으로 출시되지 못할 가능성도 물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극비리의 제품을 개발하던 애플이 로봇에 한해선 연구 논문들을 연이어 공개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로봇공학 연구진들의 채용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만큼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은 탁상형 로봇에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까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만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건 중간 단계인 탁상형 스마트홈 허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기존 스마트 스피커 홈팟 기능에 7인치 디스플레이를 결합한 스마트홈 허브 기기를 2025년 내에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영상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홈을 제어할 수 있는 개인 비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죠. 초기 모델의 경우 벽면에 부착하거나 거치대에 놓이는 형태가 되겠지만 향후 로봇팔을 부착해 램프 로봇의 형태에서 조명 대신 스크린이 달린 디자인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시리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고 집안의 각종 스마트홈 장치를 제어하면서 사용자와 감성적인 상호작용까지 가능한 로봇. 이것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가장 애플다운 방식의 로봇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